스가 정권이 출범한 이후 한 달 만에 국민을 위한 정책들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정권의 목적은 정책 실현이 아니라는 놀랄만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랜 기간 아베 전 총리 밑에서 내공을 쌓아온 스가 총리가 실력 면에서 아베를 능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스가 정권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고도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다이아몬드 온라인에 따르면 리츠 메이칸 대학 정책과학부 카미코보 마코토 교수는 일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좋은 정책인 것처럼 들려오고 있지만 스가 정권의 최종 목적은 국민 통제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가 정권이 아베 정치 계승을 내걸고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아베 전 정권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베 전 정권에서는 총리가 하고 싶은 정책을 전면에 등장시켰습니다. 전쟁 가능 국가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헌법 개정을 내세우며 그들이 하고 싶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내각 지지율을 유지시킬 수 있을 만한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 등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시 스가 관방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총리 관저에 권력을 집중시켰습니다. 반면 스가 정권은 아베 전 정권과는 반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권력 집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재임 기간이 역대 최장이었던 스가 장관은 매년 약 15억엔가량의 관방 기밀비와 보상비를 챙겨 내각 인사국을 통해 심의관급 이상 간부 500여 명의 인사권을 동원하여 관저 기자클럽을 억제하고 미디어를 통제하며 관저에 모이는 모든 정보를 관리했습니다. 관저에 모이는 사람, 돈, 정보를 한 손에 거머쥔 스가 관방장관은 벚꽃을 보는 모임, 전 법무장관 부부의 체포 등과 관련한 공문서 은폐, 파기, 스캔들의 악영향이 퍼지는 것을 억제했습니다. 요점은 정책 실현이라는 아베 정권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을 배제해 나가는 수단으로서 스가 장관은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그것을 행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사는 스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이러한 행동은 계속되고 있고 관료와 언론을 장악해 국민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정권의 목적이고 그 정책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립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취임과 동시에 행정의 종적 관계 타파와 규제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는 이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행정 개혁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스가 정권의 형태는 정책 자체가 아니라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로 스가 총리가 행정 낭비라며 눈여겨본 것은 도장이었습니다. 행정부처 장관은 전 부처에 민간이 행정기관의 신청 절차를 요구하는 날인 절차 등의 도장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줄 것을 문서로 요청했고 도장을 존속시키는 경우는 9월 말까지 이유를 밝히도록 요구했습니다. 이후 고노 장관은 전 부처의 검토 결과를 공표하고 날인을 요구하는 약 800종류의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전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도장을 필요로 하는 절차는 11,000여 건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높은 사람들로부터 스탬프 랠리라고 불리는 서류 한 장에 10개 이상의 승인 도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 넘쳐납니다. 모든 임직원들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며칠이고 관공서 내를 계속 돌아야 합니다. 도장은 일본을 대표하는 행정 비효율의 상징인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와 보람이 없는 번잡한 업무에 쫓겨 잔업이 잦아지면서 젊은 관료들도 대거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애당초 이런 도장 폐지를 보통 관공서라면 부장급에서 선창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총리가 앞장서고 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그럼에도 스가 정권이 진두지휘하며 도장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행정혁신 추진 외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서민들을 감정적으로 만들 수 있고 관료들 때리기에 안성맞춤이며 총리의 강경한 자세가 이상하리만큼 칭찬받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스가 정권은 핵심 정책의 하나인 휴대전화 요금 인하에서도 서민들에게는 고마운 일이지만 이 역시 총리가 주도하고 대신들이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취임 직후 다케다 총무상을 관저로 불러 톱다운 방식으로 가격 인하를 서두르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케다 총무상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면서 10% 정도로는 개혁이 안 된다며 해외에서는 건전한 경쟁을 도입해 70%까지 내린 곳도 있다고 한 후 대폭적인 가격 인하의 실현에 강한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기사는 C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괴로워하는 서민에게는 고마운 일이지만 이 역시 총리가 주도하고 대신들이 진두지휘하는 것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정부가 경제에 대해 해야 할 일은
시장에 공평한 경쟁 조건을 조성해 많은 기업을 진입시키고 결과적으로 적절한 수준까지 시장 가격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독려하는 일이지만 스가 정부는 그 이상으로 강제적 가격 인하를 시키는 등 과도하게 기업 활동에 개입하고 통제 경제로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배어 있어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가 정권의 주도적인 행동은 자연스럽게 일본 학술회를 향한 공격으로 연결됐습니다. 스가 정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학자를 저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시대와 장소를 통틀어 권력이 국민을 통제하려 할 때 학자들을 가장 먼저 겨냥해 공격해왔습니다. 기사는 학자는 권위가 있고 사회에 압도적 영향력을 가지면서도 우등생끼리 싸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허물기 쉬운 상대이고 일단 무너뜨리면 국민은 권위를 무너뜨린 권력에 대해 입을 다물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가 정권의 국민 통제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의 단서가 일본 학술회 임명 거부일 것입니다. 기사는 일본 학술회의가 학문의 자유를 지키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하며 스가 정권이 학자를 억압하려는 자세는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스가 총리와 가지타 다카아키 일본 학술회의 회장의 회담이 총리 관저에서 15분간 있은 후 가지타 회장은 학술회의가 추천한 회원 후보 105명 가운데 6명을 임명하지 않았던 이유와 임명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총리에게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지타 회장은 스가 총리의 직접 임명 거부의 이유를 묻지 않았고 총리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사는 회담에서 스가 총리는 학술회의가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한다며 학술회의로서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가지타 회장에게 요청했고 이에 회장은 학술회의 방향에 대해 향후 검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지타 회장의 행동은 심부름꾼과 같은 몰골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앞으로도 일본 정치는 거리낌 없이 학문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 학자들을 공격해 올 것이라며 요점은 정부의 비판적인 학술회의를 잠자코 따르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뜻이고 학자에 대한 자민당의 공공연한 선전포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스가 정권이 정권 출범 후 학자들을 먼저 겨냥하고 나선 것은 정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국민 통제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누차 되풀이하지만 학자들로부터 학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언론 자유, 사상 신조의 자유를 억누르고 권력에 대한 비판이 없는 사회를 이룩하는 것은 만국밖에 없다는 것을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를 뛰어넘는 스가 총리의 행동에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하루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